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패배는 거대한 폭발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속삭임, 찰나의 순간에 튀어나오는 본능적인 한마디와 함께 찾아옵니다.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모든 것은 언제나 비슷하게 시작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에 기반한 질문이 아닙니다. 비꼬는 말투, 냉소적인 표정, 날카로운 분위기로 당신을 겨눕니다. 에이, 그냥 농담인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여기 자기만 똑똑한 줄 아는 사람이 있나 보네. 혹은 더 교묘하게, 저 사람 원래 저래. 관심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생각할 틈도 없이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스스로를 방어하고 해명하고 상황을 수습하려 애씁니다. 당신의 의도를 설명하고 오해를 바로잡고 심지어 사과까지 합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소리도 없이 눈에 보이지도 않게 하지만 그곳에 있는 모두의 눈빛 속에서 당신은 패배했습니다. 당신은 공격당해 쓰러진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적의 손에 칼을 쥐어준 것입니다. 당신이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이 듣는 것은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라는 애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사상가 마키아벨리는 이 섬세한 권력의 이동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전쟁터가 아닌 법정과 회의실, 굳게 닫힌 문 뒤에서 속삭이는 대화 속에서 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스스로를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순간 이미 당신을 신문할 권리를 상대방에게 넘겨준 것임을 알았습니다. 권력의 세계에서 이는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오해받고 구석에 몰린 상황. 당신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바로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죠. 당신이 앞으로 몸을 숙여 열변을 토할수록 그들은 뒤로 기댄 채 여유롭게 당신을 관망했습니다. 당신의 감정이 격해질수록 그들은 더욱 침착해졌습니다. 당신의 긴 설명이 끝났을 때 당신은 깨달았을 겁니다. 당신의 모든 패를 상대에게 보여주고 말았다는 것을. 당신이 더 많이 설명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덜 존중하게 됩니다. 당신이 한 말의 내용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굳이 무언가 말을 했다는 사실 그 자체 때문입니다. 인식의 게임에는 단 하나의 중요한 법칙이 존재합니다. 먼저 움츠러들지 마라. 변명하는 사람은 그저 침묵 속에서 관망하는 사람보다 항상 작아 보이기 마련입니다. 당신은 공격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약점을 노출한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피해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피냄새를 맡았을 뿐입니다.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은 고결하고 정직하며 필요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약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강자에게 변명은 굴복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순간 당신은 질문에 답하는 것을 넘어 그 질문이 답할 가치가 있었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셈이 됩니다. 네, 당신의 판단은 제게 중요합니다. 네, 당신의 인식이 저를 지배할 힘을 가집니다. 네, 저는 당신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씁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이미 상대방의 경기장으로 들어섰고 그들의 규칙에 따라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해명하려는 자는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그저 평가받고
판단당하고 해부될 뿐입니다. 당신은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을 한다는 것은 이미 판결이 내려진 법정에서 배심원들을 향해 결백을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배심원들은 당신의 말이 아닌 당신의 불안한 얼굴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는 그저 이해받고 싶을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갈망은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을 멋대로 판단해버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감정적 허기,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이해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통제권을 추구했습니다. 통제권은 속속들이 이해당하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완전히 알려진 존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약점과 당신이 스스로 넘겨준 지렛대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통제권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을 멈추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속마음을 추측하게 만드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과대평가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존재감, 즉 아우라가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가장 강력한 사람들은 논쟁에서 이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논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것을 끝내버립니다. 논리나 증거가 아닌 존재감으로 말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당신의 확인 따위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듯한 고요함으로 모든 상황을 압도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그들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을 여는 순간 모두가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의 말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순간이 아니면 결코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스스로를 변명하려던 순간 포기해버린 힘입니다. 당신은 방어함으로써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반사함으로써 승리합니다. 진실이 아닌 공격자의 약점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향해 날카로운 말을 던집니다. 방 안에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교묘하게 독을 품은 농담, 조롱이 섞인 칭찬을 건넵니다. 모두가 당신을 쳐다봅니다. 긴장감, 반격, 어떤 식으로든 당신의 반응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한마디 말도, 작은 미소도, 눈빛의 흔들림조차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고요히 앉아 그 모욕적인 말이 키키한 냄새처럼 공기 중에 떠다니도록 내버려 둡니다. 당신은 그 냄새를 치우려 하지 않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그 냄새를 들이마시게 합니다.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이제 관심은 더 이상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공격을 던진 그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무엇을 증명하고 싶었던 걸까? 혹시 질투하거나 불안정한 사람인가?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무대의 조명을 완벽하게 돌려놓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재판정에 세우고 싶었지만 이제 그들 자신이 심판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울의 법칙입니다. 거울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비출 뿐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자신의 비틀어진 진짜 모습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침묵은 수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공격적인 대결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내가 너의 약점을 드러냈고 나는 세상이 그것을 지켜보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감이며 힘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은 항상 우리보다 잘난 척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니, 그렇지 않아 라고 대답하는 대신 당신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기울입니다. 마치 그것은 나의 현실이 아니라 당신의 열등감이 만들어낸 투사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저항을 마주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대신 텅 빈 공허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허는 그들 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대로 반사합니다. 불안한 사람은 거절을 보고 비통한 사람은 우월감을 보며 연약한 사람은 위협을 봅니다.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당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거울을 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사람과 마키아벨리적 전략가의 차이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비난을 듣는 즉시 그것을 바로잡으려 달려듭니다. 그들은 평화와 공정함을 원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길 바랍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스트는 좋은 이미지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해석의 통제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해석은 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침묵과 부동의 자세로 만들어집니다. 침묵을 넘어선 궁극의 경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재입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닌 소멸이며 방어가 아닌 제거입니다. 당신은 변호하지도 응답하지도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사라집니다. 빛을 더 이상 반사하지 않는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재는 어떤 소음보다도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누군가 당신을 공개적으로, 감정적으로, 전략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원합니다. 증오조차도 그들에게는 영양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여전히 당신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도 당신은 열어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에 대한 글을 올려도 당신은 댓글을 달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언급해도 당신은 그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것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당신은 내 대답을 들을 가치조차 없다. 인간의 자아는 무관심 속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움받는 것은 견딜 수 있지만 무시당하는 것은 굶주림과 같은 고통입니다. 그들은 점점 더 많은 글을 올리고 더 많이 이야기하며 당신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곳에 없습니다. 당신은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경기장 위가 아닌 그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높이 올라갈수록 그들은 더욱 광적으로 변해갑니다. 이제 문제는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아닙니다. 그들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당신의 침묵이 문제가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음 속에 갇혀 스스로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집착은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증거가 됩니다. 이것이 마키아벨리가 말한 보이지 않는 칼날입니다. 당신은 칼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그저 사라짐으로써 그들이 당신을 찾으려다 스스로 베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은 도피가 아니라 지배입니다. 그것은 나는 숨는 것이 아니다. 단지 당신이 도달할 수 없는 차원으로 이동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불은 무시하면 꺼지지만 어떤 불은 산소가 부족해 스스로 타버립니다. 당신은 입으로 바람을 불 필요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멸 전략입니다. 반응이 아닌 증발.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그런 종류의 거리감은 약함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도달할 수 없고 흔들리지 않으며 동요하지 않는 절대적인 힘으로 읽힙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증명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도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가 됨으로써 승리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키아벨리적 완벽함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름을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방어될 필요가 없는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에 대해 하는 말을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감히 그 말을 반복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곳으로 올라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우라입니다. 아우라는 당신이 누구인지 설명할 필요가 없을 때 생겨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줄 때, 당신의 침묵이 어떤 웅변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질 때, 당신의 평정심이 상대의 공격성을 무력화시킬 때 만들어집니다. 마키아벨리는 힘이란 당신이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기로 선택한 말에 대해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당신이 고요히 있을 때 상대방은 그 공백을 스스로의 두려움과 상상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분명 무언가 알고 있을 거야. 무서운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게 틀림없어. 신경 쓸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할 만큼 자신감이 넘치는군. 그들의 두려움과 투사가 바로 당신의 갑옷이 됩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침묵은 죄책감의 표현이며 오해받는 것은 약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설명하지 않으면 멋대로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비웃었을 것입니다. 변명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히지만 침묵하는 사람은 감히 누구도 답할 수 없는 위험한 질문 그 자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내면의 강인함을 퍼뜨리는 소중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더 이상 논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휘합니다. 방안이 조용해지고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비난이 희미해질 때 사람들은 단 한 가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로 누구도 감히 당신을 다시 건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